이게 이제 사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GTX G 노선의 가용지 분석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애석하게도 광명 시흥이나 광명역은 사실 가용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신천역 근방에서는 한 3군데 정도의 가용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H 노선이죠. H 노선도 저희가 삼성역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문화재가 2군데나 있어서 이걸 좀 피해서 하다 보니까 1km 초근접 역세권은 안 되고 한 1.5km에 있는데 가용지가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 노선을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노선에 대한 가용지 분석인데요. 애석하게도 안산시 지역은 이미 많이 시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 가용지를 찾지 못했고요. 오이도역 부분에서는 저희가 개발 가능한 가용지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장의 컷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플러스 노선, G하고 H, 그 다음에 C 노선의 주요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지를 어떻게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도 넓혀보고 3순위, 순위까지 해서 가용지를 찾아냈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 가용지는 한 691만 제곱미터 라는 가용지를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691만 제곱미터는 여의도 면적이 한 80% 정도 되고요. 아마 여의도에서 오늘 저희가 행사하는 이 국회 도서관 정도 빼면 아마 저희가 찾아낸 가용지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 가용지를 찾았으면 거기에 뭘 넣고 어떤 시설을 넣고 어떻게 개발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도 수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GTX H 노선 같은 경우는 문산 같은 경우는 복합 개발로 가용지를 분석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추가역도 저희가 가용지 분석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은 주거 중심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 노선은 포천역은 복합 개발, 신천역 주변은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오이도역도 역시 복합 개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 전략을 가지고 하면 전체 여의도의 한 80% 면적의 세대수는 5만 세대, 인구는 12만 6천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GTX 한가운데 있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GTX 역을 활용해서 되게 대규모 개발 계획을 컨셉으로 잡았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GTX 역세권에서 한 1km 떨어진 거라서 중소형 규모로 이렇게 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물론 이건 또 전체가 아니라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도가 제안하는 새로운 노선 2개 노선과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1개 노선이 됐을 때, 그리고 경기도가 제안하는 691만 제곱미터의 개발 계획이 추진됐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여러 귀빈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G 노선이 들어가면 경기 북부에서 강남까지 접근 시간이 많게는 1시간 이상 절감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드라마틱한 건 H 노선입니다. 포천에서 넘어오는 거는 심지어 100분 가까운 그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혜 인구 부분인데요. 사실 1기 GTX가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노선이고 2기 GTX가 한 97만 명이 증가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1월 달에 발표한 노선이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제안했던 경기도의 GTX 플러스 3개 노선이 플러스되고 공간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50만 명의 그런 추가 이용 인구가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신규 노선을 제안함으로써 한 47만 명,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GTX 이용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당연히 승용차 이용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승용차 이용 수요가 감소하면 저도 오늘 승용차 놓고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에서 내렸는데 여기 한 5분 걸어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기록적인 폭염, 기후변화, 결국은 CO2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GTX를 통해서 공간 플러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 저희가 한 5조 정도 산정을 해봤고요. 생산 유발 효과 12조 7천억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고용 유발 효과 저희가 10만 6천 명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간 플러스가 결국은 GTX의
뭐 이용 수요도 증가하지만 재원 조달 부분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담금은 세금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책 비용은 어떻게 보면 현물입니다. 도로하고 철도를 만드는데 분담금을 가지고 그 22년도에만 광역철도 예산으로 1,0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3기 신도시를 가지고 한번 분담금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버스하고 철도에 투입된 게 1제곱미터당 한 18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좀 작습니다. 뭐 6만 8천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면 교통 개선 대책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간 플러스 부분에서 여의도 80% 면적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한 1조 2,624억 원 정도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도로 개정으로는 한 4,700억 정도, 그래서 총 한 1조 2천억 정도의 추가 재원 소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1조 2천억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금액이 있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많은 GTX가 추진되고 있는데 GTX의 이용 수요도 높여서 재정 적자도 줄일 수가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높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책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